나는 눈물점 하나 때문에 가난한 여자를 4년 동안 스폰서 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눈가에 있던 눈물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 자리에는 3cm 길이의 흉터가 대신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물었다. 내 눈물점은?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뭐가? 나는 순간 흥분해서 소리쳤다. 묻잖아. 눈가에 있던 그 눈물점 어디 갔냐고. 천송이는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더니 말했다. 현우 씨가 보기 싫다고 해서 빼버렸어.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잘했네. 나는 그녀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내 눈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점이 사라지자 그녀는 박지혜와 조금도 닮지 않게 되었다. 내가 천송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을 떠올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 평생의 사랑, 박지혜를 말이다. 그녀는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날 세상을 떠났다. 훗날 나는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천송이를 만났다. 박지혜와 90%나 닮은 천송이의 얼굴을 보고 나는 미칠 듯이 기뻤다. 모두들 내가 천송이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식 전날 밤 나는 우연히 그녀의 소꿉친구가 하는 말을 엿들었다. 결혼식에서 도망쳐 내 체면을 구기게 만들라는 것이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그녀를 강압적으로 대한 것에 대한 복수라면서 그제야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대역은 영원히 대역일 뿐이라는 것을. 갑자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신 목소리로 바다 건너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며칠 내로 아일랜드로 갈게요. 어머니와 함께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신혼집으로 돌아오니 디자이너가 100벌이 넘는 웨딩드레스를 가지고 몇 시간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천송이를 위해 맞춤 제작된 그 순백의 드레스들을 보니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나는 무심하게 손을 저었다. 더 이상 제작할 필요 없어요. 이 결혼 안 할 거니까. 바로 그때 천송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어두운 눈빛으로 물었다. 뭘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숨기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다. 결혼 안 한다고. 문제 있어? 내 얼굴에 어린 무심한 표정을 본 천송이는 내가 평소처럼 화를 내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죽자 사자 결혼하자고 조른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안 하겠다는 건 또 뭐예요? 또 무슨 심술이에요? 방 안에 얌전히 앉아있는 사람들을 훑어본 천송이가 아무 드레스나 손으로 가리켰다. 그냥 저걸로 하죠. 나는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방 안의 사람들을 내보낸 뒤 차분하게 물었다. 오늘 뭐 했어? 천송이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일 때문에 바빴어요. 걱정 마요. 매일 밤 당신과 함께하기로 한 약속은 잊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내 손을 잡아 끌며 침실로 향했지만 나는 평소와 달리 그녀를 밀어냈다. 당분간은 그럴 필요 없어. 손님방 가서 자. 천송이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녀는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말했다. 예전에는 항상 나한테 매달렸잖아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억지로 하는 건 재미없다고 늘 말했잖아. 내 마음대로 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2층으로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눈을 떴다. 가정부가 커피를 가져다주며 천송이의 소식을 전했다. 송이 아가씨는 아침 일찍 운동하러 나가셨어요. 아침 식사 기다렸다가 같이 하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곧 나가야 하니까 기다리지 않을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바로 집을 나섰다. 영주권 수속을 마친 뒤에는 전망 좋은 야외 카페에 앉아 경치를 감상했다. 문득 고개를 숙였을 때 천송이가 보였다. 그녀는 이현우의 손에 이끌려 아래층 피규어 가게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현우가 진열장에서 피규어 2개를 고르자 그녀는 점원에게 가게에서 가장 비싼 피규어를 꺼내달라고 특별히 부탁했다. 천송이의 손에 들린 블랙카드를 본 점원은 곧장 창고로 달려가 진열된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한정판 피규어를 꺼내왔다. 역시 소꿉친구라 그런지 그의 취미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그 두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평범한 연인처럼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 진짜 천송이라는 사람을 처음 마주한 기분이었다. 이현우 앞에서 그녀는 꾸며낸 차가운 가면을 벗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기 넘치는 진짜 그녀의 모습이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사랑과 사랑하지 않음의 사이에는 은하수만큼이나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것은 돈으로 결코 메울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나는 내 짐을 모두 정리해 아일랜드로 붙였다. 짐을 싸는 동안 예전에 샀던 커플 용품, 내가 그녀에게 사준 수많은 선물, 그리고 억지로 찍었던 우리의 사진들이 나왔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버렸다. 그 다음 날 나는 친구 몇 명과 바에서 만나 술을 마셨다. 얼큰하게 취했을 때 옆방에서 그녀의 절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송이야, 정말 현우 때문에 결혼식에서 도망칠 생각이야?
지난 몇 년간 도민준 씨가 너한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우리 모두가 봤는데 정말 남자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셈이야. 도민준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재벌 2세 특유의 그 성격이 너무 강하잖아. 송이가 정말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꼼짝 못하고 살게 될걸. 내 말 들어. 그냥 도망쳐. 그 사람한테 위기감도 좀 주고 콧대도 꺾어놔야 해. 다른 친구가 말을 받았다. 나도 동감이야. 어차피 그 사람 너한테 푹 빠졌잖아. 너를 위해서라면 돈도 물 쓰듯 하고 집안 반대 무릅쓰고 청혼까지 했으니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 내가 결혼식에서 도망쳐도 분명히 쩔쩔매면서 다시 와서 빌걸. 그때 못 이기는 척 받아주면 앞으로는 그렇게 떠받들며 살지 않아도 될 거야. 시끄러운 대화 속에서도 천송이는 술병을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침묵하자 친구들은 그녀의 속을 알 수 없어 떠보기 시작했다. 송이야, 대체 무슨 생각이야? 진짜 도망칠 거야? 그럼 우리가 카메라 들고 가서 그 대박 장면을 찍어야지. 말 좀 해봐. 뭘 망설여? 설마 진짜 도민준 씨를 좋아하게 된 건 아니지? 살짝 열린 문틈으로 눈처럼 차갑고 냉정한 천송이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가 차갑게 입을 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억지로 옆에 둔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어? 지난 몇 년간 내가 도민준 씨에게 느낀 감정은 혐오뿐이었어. 천송이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은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다. 매 순간이 혐오였다니. 괜찮다. 이제 그녀의 고통도 곧 끝날 테니까. 다음 날 천송이는 갑자기 나를 데리고 결혼 반지를 고르러 갔다. 내가 마음에 드는 다이아 반지를 막 골랐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어. 반지 고르고 먼저 집에 가 있어. 그러겠다고 대답하려던 찰나 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현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반지를 든 채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다. 다리 위에서 천송이와 이현우가 서로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아무래도 다투는 것 같았다. 이현우가 따져 물었다. 결혼식에서 도망치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왜 저 사람이랑 결혼 반지를 사러 온 거야? 천송이가 그를 달래려 했었다. 현우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이현우는 전혀 진정하지 못했다. 그는 난간을 넘어 그대로 호수로 뛰어들었다. 천송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따라 다리에서 뛰어내렸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두 사람의 모습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설마 같이 죽으려는 건가? 나는 서둘러 강가로 달려갔다. 천송이가 이현우를 끌고 무트로 헤엄쳐 나오고 있었다. 물 밖으로 나온 이현우가 물을 한 움큼 뱉어내며 말했다. 왜 구했어? 내가 죽으면 아무도 당신이 도민준 씨한테 가는 걸 막지 못할 텐데. 그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천송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랬다. 그렇게 흥분하지 마. 내 설명 좀 들어줘. 너한테 한 약속 어기지 않을 거야. 다만 도민준 씨가 아직 내가 도망칠 거라는 걸 모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일부러 같이 반지를 보러 온 것뿐이야. 이현우가 애틋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언제 널 속인 적 있어? 그 모든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보석 가게에서 있었던 일은 전부 연기였다는 것을. 속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보다는 그저 피곤함이 몰려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사흘 뒤 아일랜드로 떠나는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항공사에서 확인 전화가 걸려왔다. 네, 오전 9시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로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천송이가 돌아왔다. 무슨 퍼스트 클래스요? 나는 전화를 끊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어머님이 결혼식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언제 도착하세요? 제가 마중 나갈까요? 그녀가 오해하는 것을 알았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아니, 괜찮아. 천송이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집안이 휑한 느낌이었다. 요즘 집 정리했어요. 물건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나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곧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니까. 쓸데없는 것들은 좀 버려야지. 천송이는 내가 결혼 후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더는 묻지 않은 채 욕실로 들어갔다. 마지막 이틀 동안 천송이는 무언가 바쁜 듯 계속 집에 없었지만 나 역시 묻지 않았다. 결혼식 전날 나는 영주권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박지혜가 가장 좋아했던 해바라기를 들고 추모공원을 찾았다. 지혜야, 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유서에서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했지. 하지만 7년이 지났는데도 난 아직 널 놓지 못했어. 나한테 화났을까? 하긴 난 늘 널 화나게 하는 데는 선수였으니까. 이번 생에서 내 사랑은 오직 너 하나뿐이야. 나는 해가 질 때까지 오랫동안 묘비 앞에 서 있었다. 그때 천송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디에요? 추모공원. 제가 데리러 갈게요. 차에 오르자 천송이가 뜻밖에도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일이 결혼식인데 오늘 추모공원에는 어쩐 일이에요? 좋은 소식 전하러 오셨어요. 할아버님, 아니면 외할머님,
나는 고개를 저으며 화제를 돌렸다. 그냥 그리운 사람 보러. 그보다 넌 어떻게 갑자기 왔어? 운전대를 잡고 있던 천송이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집에 도착해 나를 문 앞까지 바래다주며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내일. 말을 꺼내려던 그녀는 무언가 생각난 듯 말을 멈췄다. 내일 봐요. 나는 대답 대신 손을 한번 흔들어 보이고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녹화했다.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객 여러분,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부가 결혼식에서 도망치기로 한 이상 저 역시 이 자리에 나타날 필요가 없겠지요. 다음날 아침 나는 여유롭게 일어나 씻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뒤 옷을 갈아입었다. 7시가 되자 웨딩카 행렬이 정시에 도착했다. 나는 차에 오르는 대신 결혼 반지와 카메라를 운전기사에게 건네며 신신당부했다. 식장에 도착하면 이 영상을 사회자에게 전해주세요. 원래 틀기로 했던 식전 영상 대신 이걸로 상영하라고요. 길게 늘어선 웨딩카 행렬이 떠나는 것을 지켜본 뒤 나는 캐리어를 끌고 택시를 잡아 공항으로 향했다. 천송이의 모든 연락처를 삭제하자 마침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 도시를 돌아보며 웃음과 함께 작별 인사를 건넸다. 안녕, 서울. 그리고 안녕, 천송이. 결혼식장에는 하객들이 속속 도착해 자리를 채웠고 화려한 장식과 감미로운 음악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부 대기실에 있는 천송이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쥔 듯 불안하기만 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현우와 친구 몇 명이 함께 있었다. 이현우가 그녀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송이 누나,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천송이는 미간을 찌푸린 채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그녀의 친구가 물었다. 막상 식을 앞두니 긴장되나 보네? 너답지 않게. 조금 있다가 도망치고 나면 도민준 씨 혼자 무대 위에서 멍하니 서 있을 거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나 보지. 곁에서 들려오는 농담에 천송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벽시계로 향했다. 결혼식 시작까지 3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어 가슴 밖으로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이러는 걸까? 무언가를 곧 잃게 될 것만 같은 이 불안감에 이마에는 식은땀까지 맺혔다. 요즘 들어 부쩍 이상해진 내 행동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를 향한 나의 무관심, 텅 비어가는 방,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던 내 차가운 눈빛까지. 도민준,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 천송이의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심하게 오르내렸다. 안색이 흉하게 변했다. 안 되겠어.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이현우의 얼굴이 굳어지며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어디 가려고? 천송이는 미간을 찌푸린 채 초조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런 벌은 그 사람한테 너무 가혹해.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나도 최그룹이랑 엮인 사업이 많은데 스캔들이라도 터지면 내 회사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천송이가 이현우의 손을 토닥였다. 걱정 마. 결혼식 끝나고 확실하게 얘기할게. 하지만 이현우는 그녀의 팔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나한테 약속했잖아.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한다고. 송이 누나, 우리 둘이 함께 해야지. 그 사람이 망신당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다른 회사랑 일하면 되잖아. 누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왜 굳이 그 사람 회사에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이번만큼은 천송이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현우야, 난 그냥 이 모든 걸 끝내러 가는 것뿐이야. 결과는 바뀌지 않아.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망설임 없이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이현우와 친구들이 외치며 말렸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오직 그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천송이가 연회장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식장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하객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고 무대 위의 사회자는 난처한 표정이었다. 천송이를 발견한 사회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무대 위로 이끌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사회자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도민준 씨는 어디 있죠? 사회자는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내리고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송이 씨, 왜 이제야 나오셨어요? 도민준 씨 입장까지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더 물어볼 틈도 없이 사회자는 다시 마이크를 들고 그녀와 함께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다. 잠시 가라앉았던 식장 분위기는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자의 능숙한 진행으로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드디어 신랑 신부가 입장할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신랑이 입장해야 할 문은 굳게 닫힌 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사회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 굳었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청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래도 하객 여러분의 환호가 부족했나 봅니다. 우리 신랑이 긴장했네요. 자, 다 함께 다시 한번 신랑을 맞이해 볼까요?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식장에 도착한 후 잠시 진정되었던 천송이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뒤에서 자신을 붙잡는 사회자를 뿌리치고 앞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었다. 당황한 사회자가 뒤에서 애써 상황을 수습했다. 우리 신부님이 신랑을 보고 싶은 마음에 무척 급하셨나 봅니다. 그럼 신랑 신부 동시 입장.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식장 가득한 침묵뿐이었다. 천송이가 연문 뒤에는 예정된 스태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모두가 보았다. 신랑은 오지 않았다. 천송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몇 걸음 나갔지만 그곳에 내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다.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을 휘저었다. 그녀가 무대 뒤 대기실로 가기 위해 몸을 돌리려던 순간 한 스태프가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다. 스태프는 잠시 망설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도민준 씨께서 남기신 겁니다. 직접 보시라고 하셨어요. 천송이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받아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에 내가 카메라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하객 여러분,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부가 결혼식에서 도망치기로 한 이상 저 역시 이 자리에 나타날 필요가 없겠지요. 천송이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손에 든 카메라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하객들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녀는 무대 뒤 대기실로 달려갔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도민준. 천송이가 나지막이 내 이름을 불렀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내게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다. 천송이는 사회자에게 결혼식은 잠시 중단해요 라는 말만 남긴 채 황급히 호텔을 빠져나갔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그녀의 마음에 꽂혔다. 신부가 신랑한테 바람 맞았나 봐. 원래 결혼하기 싫어했다던데 잘 됐네. 그냥 도망친 거 아니야. 꼴 좋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최애 그룹 도련님이면 다들 어떻게든 엮여보려고 안달인데 그걸 찾다고? 누가 나한테 그렇게 돈 좀 써줬으면 소원이 없겠다. 뭐든 다 해줄 텐데. 주차장으로 향하는 천송이의 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를 찾아서 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봐야 해. 하지만 그녀가 차 문을 열려는 순간 익숙한 그림자가 앞을 가로막았다. 이현우였다. 그는 기쁨에 찬 얼굴로 두 팔을 벌려 그녀를 안으려 했다. 정말 도망쳤구나. 역시 누나는 날 좋아하는 거였어. 날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어. 하지만 천송이는 몸을 틀어 그의 손길을 피하며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비켜. 그녀의 냉담한 말과 표정의 이현우의 움직임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천송이는 신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이현우의 서운한 표정 따위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도민준 씨가 사라졌어. 찾으러 가야 해. 이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 사람이 사라진 게 누나랑 무슨 상관이야? 안 온 게 오히려 잘된 거 아니냐고. 원래 결혼하기 싫었잖아. 천송이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미간을 찌푸리며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에 올라탔다. 그러자 이현우도 재빨리 조수석 문을 열고 억지로 차에 올라탔다. 뭐 하는 거야? 그는 몹시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같이 갈게.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천송이는 그와 실랑이 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그대로 엑셀을 밟았고 차는 쏜살같이 튀어나갔다. 그녀는 내가 자주 가던 카페와 갤러리, 심지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밖까지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내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천송이의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결국 이현우가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송이 누나, 그 사람이랑 헤어지기로 했잖아. 후회하는 거야. 누나,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왜 이제 와서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건데? 그 사람 사랑하게 된 거냐고. 운전대를 잡은 천송이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이현우가 비웃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겠어? 자기 손해볼 짓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인데 지금쯤 어디 숨어서 비웃고 있을걸. 이거 다 밀당이야. 누나가 자기 찾으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누나가 자기 없으면 안 된다고 느끼게 만들려는 수작이라고. 속지마, 누나. 천송이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차를 몰아 마침내 집 앞에 섰다. 문을 열기 전까지 수많은 상상을 했지만 문이 아예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라는 알림음이 반복해서 울릴수록 그녀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다. 그때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다. 이삿짐센터 직원 몇 명이 둘러앉아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그녀의 물건으로 가득 찬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내 친구 김진혁이 팔짱을 낀 채 감정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싸. 내 짐 다 싸놨으니까 이거 들고 당장 꺼져. 천송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가슴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한참 만에야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도민준 씨는 어디 있어? 김진혁은 조롱 섞인 눈으로 그녀를 훑어본 뒤 그녀 뒤에 바싹 붙어있는 이현우에게 시선을 옮겼다. 무슨 뜻이냐니? 차인 거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 녀석도 자기 할 일이 있지. 너 같은 쓰레기나 처리하고 있을 것 같아. 이현우의 눈이 커졌다. 그는 분노에 차 천송이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야. 도민준이 우리 송이 누나한테 계속 집착했잖아. 차인 건 그쪽이지. 얼굴도 못 내밀고 너 같은 사람이나 보내는 거 이게 밀당이 아니면 뭐냐고.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이현우의 말이 끊겼다. 김진혁이 분노에 차 소리쳤다. 말 함부로 하지마. 이현우의 뺨이 금세 붉게 부어올랐다. 그는 아픔에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쳤다. 왜 사람을 때려?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왜 나한테만 그래? 분명 도민준이 날 미워해서 일부러 친구시켜서 망신 주려는 거겠지. 천송이는 자기도 모르게 이현우를 등 뒤로 끌어당기며 미간을 찌푸렸다. 저 결혼식에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이랑 그냥 별뜻 없이 한 농담이었어요. 도민준 씨 좀 나오라고 해주세요.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짝. 다시 한번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김진혁은 얼얼한 손바닥을 문지르며 뺨을 맞은 두 사람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내가 넌 안 때릴 줄 알았어? 너 같은 여자가 제일 나빠. 사람 말 못 알아들어? 당장 꺼져. 이 집 이제 내 거야. 민준이가 나한테 졌어. 그 녀석은 이미 한국에 없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난리 피우지 마. 난 민준이처럼 내 그 얼굴 아껴줄 생각 없으니까. 긁어놔도 상관없다고. 내가 뭔데. 그 사람이랑 닮지 않았으면 너 같은 건 민준이 옆에 얼씬도 못했어. 뺨을 타고 번지는 통증보다 그는 이미 한국에 없어라는 말이 천송이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한국에 없다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왜 내 해명조차 들어주지 않는 걸까? 친구들과 한 사소한 농담이었을 뿐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도망칠 생각은 없었는데 게다가 그 사람이랑 닮지 않았으면이라니? 내가 누구를 닮았다는 거지? 그가 넋을 잃고 나를 바라보던 순간들 그건 나를 사랑해서였을까? 아니면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보고 있었던 걸까? 한번 떠오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현우의 목소리가 천송이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현실로 되돌렸다. 우리 가자, 누나. 저 사람들 그냥 누나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야. 어차피 도민준 씨 좋아하지도 않았잖아. 잘 됐네. 이참에 이사 가자. 이현우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천송이는 김진혁의 조롱기 어린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누굴 닮았다는 건데. 방금 한 말 대체 무슨 뜻이야? 김진혁이 혀를 차며 비웃었다. 너 진짜 민준이랑 같은 학교 나온 거 맞아? 이렇게 쉬운 말도 못 알아들어? 민준이는 외국 갔고 넌 대역 주제의 분수도 모르고 날뛰다가 가차없이 버려진 거라고. 이제 좀 알아듣겠어? 김진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천송이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대역, 버려졌다고? 그녀는 충혈된 눈으로 이현우를 거칠게 밀치고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하지만 깨끗하게 치워진 방 어디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았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민준 씨, 나와요. 장난 그만해요. 식장의 하객들이 아직 우리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녀는 방 안을 헤매며 몇 번이고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고 끝내는 울음이 섞여 나왔다. 사실 그녀는 늘 느끼고 있었다. 내가 자신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편을 들며 내 질투심을 유발하려 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녀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 내가 그녀에게 청혼했을 때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내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랑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계획했다.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마치면 내가 더 이상 자신을 떠날 수 없을 테니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랑과 관심을 오직 나에게만 쏟아붓겠다고.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방으로 들어와 멍하니 서 있는 천송이를 집 밖으로 끌어냈다. 그녀가 샀던 모든 물건도 문 밖으로 내던져졌다. 김진혁이 말을 이었다. 분명히 말했지. 민준이는 이미 떠났다고. 별일 없으면 지금쯤 그 녀석이 탄 비행기는 한국 영공을 벗어났을걸. 지금 와서 그런 표정 지어봤자 아무도 안 봐주니까 내 눈앞에서 거슬리게 굴지마. 이현우마저 가차없이 밖으로 밀려난 뒤 문이 두 사람 앞에서 쾅 닫혔다. 송이 누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 집 누나랑 도민준 씨 공동 재산 아니야? 뭔데 저 집을 남한테 줘?
안 돼. 당장 집 돌려달라고 해. 이건 명백히 누나 거잖아. 그 사람은 내 남편이야. 존중해줘. 이현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창백했던 그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뭐라고? 그는 피가 배어나오는 천송이의 손가락 사이를 노려보며 물었다. 너 도민준 씨 좋아하게 된 거지? 천송이는 잠시 침묵했다.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나지막한 대답으로 이어졌다. 이현우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럼 나는 뭔데?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랑 반지도 교환하고 결혼식에서 도망치기로 약속까지 했으면서. 천송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손가락 마디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그녀를 더욱 냉정하게 만들었다. 그건 그냥 널 달래려고 한 말이야. 내가 계속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반지도 내가 억지로 준 거고 난 단 한 번도 도망칠 생각 같은 거 한 적 없어. 내가 처음부터 좋아했던 사람은. 이현우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분명히 그 사람 싫다고 했잖아. 억지로 만나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장난치지 마, 송이 누나. 천송이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내가 틀렸어. 난 그 사람을 사랑해.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이현우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갑자기 창문으로 달려가 창문을 활짝 열고 뛰어내릴 듯한 자세를 취했다. 좋아. 날 버리겠다니 차라리 죽어버릴게.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 송이 누나, 난 누나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절대 용납 못해. 어떻게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 있냐고. 천송이의 동공이 커졌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섰다. 현우야, 이러지 마. 이현우는 창가에 선 채 그녀를 돌아보았다. 송이 누나, 정말 내가 죽는 꼴을 보고 싶어? 계속 도민준 씨를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면 나 오늘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천송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차마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결국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타협하듯 말했다. 일단 내려와.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이현우의 눈에 승리의 빛이 스쳤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나랑 결혼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지. 천송이는 대답 대신 그를 창문에서 끌어내리며 차분하게 말했다. 집에 데려다 줄게. 이현우는 그녀가 마음을 돌렸다고 생각하고 얌전히 차에 올라탔다. 차창 박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동안 그는 운전석에 앉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다. 천송이가 차가운 표정으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가 멈춘 곳이 자신의 집 앞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송이 누나, 여기 누나 집 아니잖아. 천송이는 무표정하게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었다. 내려. 이현우는 당황해서 좌석을 붙잡고 내리지 않으려 버텼다. 뭐 하려는 거야? 천송이는 그의 저항을 무시하고 그를 차에서 끌어내린 뒤 그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곧 문이 열리고 이현우의 부모님이 나왔다. 그들은 눈가가 붉어진 아들과 냉담한 표정의 천송이를 보고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송이야, 이게 무슨 일이니? 천송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현우를 그의 부모님 쪽으로 밀치며 말했다. 아저씨, 아주머니, 이제부터 저희 아이 신경 안 쓸 겁니다. 또 죽겠다고 난리치면 두 분께서 잘 좀 돌봐주세요. 이현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송이 누나, 나한테 이럴 순 없어. 천송이는 그대로 몸을 돌려 걸어갔다. 이현우가 그녀를 따라가려 발버둥 쳤지만 부모님이 그를 꽉 붙잡았다. 천송이, 나랑 결혼하기로 했잖아. 가면 안 돼. 우린 천생연분이라고. 천송이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지? 이현우, 난 너한테 할 만큼 했어.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차에 올라타 그대로 떠나버렸다. 점점 어두워지는 밤거리를 차가 질주했다. 천송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를 찾아서 모든 걸 설명해야 해. 그녀는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 목소리로 내 행방을 묻기 시작했다. 내가 굳이 행적을 숨기지 않았기에 내가 아일랜드로 떠났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주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일한 정보원은 아마 지금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김진혁뿐일 것이다. 다행히 단지 보안 시스템에 등록된 차량 번호가 아직 바뀌지 않아 천송이는 자유롭게 단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차가 다시 집 앞에 멈춰섰다. 초인종을 누르는 천송이의 손바닥은 긴장으로 축축했다. 문을 연 김진혁의 손에는 통화 중인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녀를 본 김진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일이 좀 있어서요. 먼저 끊을게요. 민준이 도착하면 저한테 전화하라고 전해주세요. 천송이가 휴대폰을 낚아채려던 순간 김진혁이 전화를 끊었다. 그는 혐오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물었다.
또 여긴 어쩐 일이야. 천송이는 그의 휴대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심장이 아파왔다. 어머님이랑 통화한 거 맞지? 다시 전화해서 나 좀 바꿔줘. 어머님이랑 할 얘기가 있어. 김진혁의 표정이 더욱 싸늘해졌다. 그는 두 걸음 뒤로 물러서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내가 무슨 상관인데? 설마 민준이가 어머니가 널 아주 좋아하신다고 한 말을 진짜로 믿은 건 아니겠지? 왜 아직까지 어머님 연락처 하나 없는지 알아? 애초에 널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으셨으니까. 넌 처음부터 어머님 눈밖에 난 존재였다고. 천송이의 숨이 가빠졌다. 민준 씨, 아일랜드 어디로 간 거야? 너 주소 알지? 어디냐고 말해. 김진혁이 비웃으며 그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진작부터 이러고 싶었어. 민준이가 내 그 얼굴을 얼마나 아꼈는데. 지난 몇 년간 나도 그 녀석이 널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심지어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믿었어. 그런데 넌 뭘 했지? 민준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널 띄워주고 내 가족한테까지 한없이 잘해줬는데 넌 결혼식에서 도망쳐서 그 여성 망신 줄 생각이나 하고 위험에 빠졌을 때도 몇 번이나 내버려뒀잖아. 다행히 그 녀석이 무사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어머님은 물론이고 나도 널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을 끝으로 김진혁은 천송이를 밀치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 순간 천송이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차로 돌아온 천송이는 휴대폰을 켰다. 비서가 보내온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사진 속 박지혜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햇살 아래서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얼굴은 자신과 90%는 닮아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얼굴이 박지혜와 90% 닮은 것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내렸다. 나와 박지혜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더 많이 나타났다. 놀이공원에서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우리, 내 어깨에 기대 잠든 그녀, 그리고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내 눈에 담긴 넘칠 듯한 다정함. 장난스럽게 웃으며 나를 돌아보는 그녀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박지혜의 영정 사진이었다. 22살,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영원히 멈춰버린 시간. 그리고 나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미친 듯이 그녀의 그림자를 찾아 헤맸다. 천송이는 그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문득 나지막이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정말 대역에 불과했다. 아니, 대역조차 아니었다. 그저 그가 스스로를 마비시키기 위해 사용한 도구일 뿐. 그가 나를 볼 때 그의 눈에 비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박지혜 한 사람이었다. 휴대폰이 좌석으로 떨어졌다. 천송이는 고개를 젖히고 눈을 감았다. 수많은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주먹으로 운전대를 내리쳤다. 귀를 찢는 듯한 경적이 울렸다. 도민준, 어떻게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다음 순간 천송이는 힘없이 주먹을 풀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원망하겠는가. 이 관계는 처음부터 거래였을 뿐인데. 천송이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다시 비서에게 전화했다. 아일랜드 가는 비행기 표 한 장 예약해줘요. 비서가 잠시 망설였다. 아일랜드요? 하지만 도민준 씨가 정확히 어디에 계신지는, 그리고 회사 일은, 천송이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다. 회사 일은 전부 부사장님께 맡기세요. 난 아일랜드로 갈 거예요. 아일랜드 전체를 뒤져서라도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낼 거예요. 전화를 끊은 그녀는 공항으로 차를 몰았다. 공항 보안 검색대를 막 통과했을 때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발신자는 남동생 천송철이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송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했어. 의사가 아주 위험하대. 빨리 와.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어느 병원이야?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3층. 천송이는 전화를 끊자마자 몸을 돌려 공항을 빠져나갔다. 조용한 병원 복도에 그녀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코끝을 맴도는 소독약 냄새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녀가 응급실로 향하는 걸음을 재촉하던 중 복도 모퉁이에서 누군가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곧 뺨을 후려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이현우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눈가가 붉어진 채 떨리는 손으로 천송이를 가리켰다. 천송이, 내 아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널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 뺨이 불타는 듯 아팠지만 천송이는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셔 분노를 억누르고 물었다. 우리 엄마는 어디 계세요? 이현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내 엄마가 궁금하기는 해. 내 엄마 지금 병실에 있어. 현우랑 같이. 천송이의 동공이 커졌다. 그녀는 이현우 어머니를 밀치고 병실로 뛰어 들어갔다.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병상 곁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이현우가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그는 잠든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천송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다급했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난 괜찮아. 하지만 현우는 아니지. 그녀는 몇 걸음 다가와 천송이의 뺨을 다시 한번 내리쳤다. 이 불효 막심한 것. 현우가 어릴 때부터 너랑 같이 자라면서 너 하나만 봤는데 어떻게 도민준 그놈 때문에 애를 자살하게 만들어. 얼얼한 통증에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다. 엄마가 송철이 시켜서 저 속인 거예요. 그녀는 천송이의 팔을 붙잡았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럼 어쩔 건데? 그렇게 말 안 했으면 내가 돌아왔겠어? 현우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 의사가 과다출혈로 죽을 뻔했대. 깨어나서 너 없으면 또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분명히 잘 해결하기로 했으면서 어제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멀쩡한 애를 죽음으로 몰아넣어. 천송이는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텅 빈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어머니는 그녀의 팔을 세게 꼬집으며 분노에 차 말했다. 현우랑 결혼해. 현우는 어릴 때부터 내가 찜해둔 사윗감이야. 넌 무조건 현우랑 결혼해야 해. 천송이는 어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도민준 씨예요. 짝. 다시 한번 뺨을 맞는 소리가 울렸다. 어머니는 화를 참지 못하고 온몸을 떨었다. 도민준 그놈은 맨날 돈으로 우리 무시하고 거만하게 굴기나 하고 그런 놈이랑 결혼해서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천송이가 해명했다. 예전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줄곧 그 사람이었고요. 현우는 그냥 동생으로만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너 미쳤구나. 그런 놈 하나 때문에 엄마 말을 거역해. 그녀는 테이블 위에 과도를 집어들어 자신의 손목에 겨누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천송이, 오늘 현우랑 결혼하겠다고 약속 안 하면 나도 현우 따라 죽어버릴 거야. 천송이의 몸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병실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한참 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알았어요. 그제야 어머니는 칼을 내려놓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이현우 어머니를 향해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다. 사부인, 걱정 마세요. 현우가 깨어나면 바로 결혼식 날짜 잡죠. 이현우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천송이는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현우가 눈을 떴을 때 병실의 눈부신 조명에 저절로 눈이 찡그려졌다. 흐릿한 시야 속 침대 옆에 서 있는 천송이의 차가운 얼굴이 보였다. 그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물었다. 송이 누나,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정말 여기 있는 거야. 어머니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으며 안쓰럽게 말했다. 현우야, 드디어 깨어났구나. 아줌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다음부턴 절대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 넌 영원히 내 사윗감이고 우리 송이도 분명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할 거야. 하지만 이현우는 오직 천송이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송이 누나, 정말 나랑 결혼해 줄 거야. 천송이는 그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 간단한 몸짓에 이현우는 울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손목의 상처도 잊은 채 벌떡 일어나 천송이의 손을 붙잡았다. 날 버리지 않을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병적인 집착이 서려 있었다. 누나는 영원히 내 거야. 영원히 내 곁에만 있어야 해. 천송이의 몸이 굳어졌다. 그녀의 미간이 희미하게 찌푸려졌다. 이현우가 퇴원할 수 있게 되자 천송이는 친구가 하는 곳이라며 그를 한정신 건강클리닉으로 데려갔다. 현우야, 내 친구가 새로 연 건강관리센터인데 간단하게 검사도 받고 응원도 해줄 겸 같이 가자.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시선은 계속 그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이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뒤를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2시간 뒤 천송이는 진단서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중증 편집성 인격장애, 우울 및 불안 증상 동반. 환자는 강한 소유욕과 통제욕을 보이며 특정 대상에게 병적인 집착을 나타냄. 이현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의사가 빠르게 말했다. 이전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특정 대상이 그에게 특별한 애정을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그 애정이 사라지거나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면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치료는 환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그렇지 않으면 호전되기 어렵습니다. 천송이는 말없이 진단서를 받아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충혈된 이현우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송이 누나, 내가 병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데려온 거야.
천송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현우가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나 병 없어. 그냥 누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도민준 씨가 시킨 거지? 그 사람이 아직도 누나한테 연락해? 아직도 그 사람 못 잊은 거냐고. 천송이가 그의 손을 떼어내려 했었다. 현우야, 진정해. 하지만 돌아온 것은 더욱 히스테릭한 외침이었다. 날 떠나지 마. 감히 떠나기만 해봐. 바로 죽어버릴 테니까. 진료실에 소란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겨우 이현우를 떼어놓을 수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혀져 진정제를 맞았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의 눈은 천송이를 향해 고정된 채 중얼거렸다. 누나는 내 거야. 송이 누나, 날 떠나면 안 돼. 아일랜드의 밤바람은 서늘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공항을 나서며 나는 피곤한 듯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아직 어둑한 조명의 시야가 익숙해지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이쪽이야. 어머니가 검은색 세단 옆에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계셨다. 그 곁에는 늘씬한 몸매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는데 밤의 어둠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다. 내가 서둘러 다가가자 어머니는 안쓰러운 듯 내 얼굴을 어루만지셨다.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그리고는 곁에 있는 여성을 가리키며 소개하셨다. 이쪽은 윤세리 씨, 내 비서야. 내가 아일랜드에 온 후로 계속 날 도와주고 있어. 윤세리라는 이름의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내게 다가와 손에 들린 캐리어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적당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도민준 씨, 안녕하세요. 나도 모르게 그녀를 한 번 더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것을 감싸 안을 듯 부드럽고 평온한 눈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차에 태우고는 바쁘게 짐을 싣는 윤세리 씨를 보며 말씀하셨다. 능력도 좋고 아주 꼼꼼한 사람이야. 내가 여기서 사업 확장할 때 저 친구 덕을 많이 봤지. 이제 내가 왔으니 나도 좀 쉬어야겠다. 아일랜드 지사도 너한테 맡길 생각이야. 걱정 마. 윤세리 씨가 잘 도와줄 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곁눈질로 보니 윤세리 씨가 조용히 내 짐을 트렁크에 싣고 있었다. 차가 밤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나는 차창에 기댄 채 낯선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서울과 완전히 달랐다. 고층 빌딩의 압박감도 숨막히는 기억도 즐거웠던 시간의 흔적도 없었다.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셨다. 피곤하지? 집은 다 정리해뒀으니 당분간은 푹 쉬면서 과거는 잊도록 해. 코끝이 찡해졌다. 나는 눈을 감고 작게 네라고 대답했다. 별장은 조용한 교회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윤세리 씨가 짐을 거실로 옮기자 어머니가 벽시계를 보며 말씀하셨다. 벌써 이렇게 늦었네. 오늘은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자고 가요. 윤세리 씨의 움직임이 잠시 멈칫했다. 아닙니다.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넓은 집을 가리키셨다. 폐는 무슨, 빈 방도 많은데. 민준아, 내 생각은 어떠니? 갑자기 내 이름이 불려 정신을 차리니 윤세리 씨와 눈이 마주쳤다. 늦은 밤에 마중까지 나온 것이 마음에 걸려 나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말했다. 시간도 늦었으니 자고 가세요. 내일은 하루 쉬시고요. 윤세리 씨의 방은 2층 복도 끝으로 정해졌다. 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마침 그녀가 물 한 잔을 들고 부엌에서 나오고 있었다. 내가 계단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걸음을 멈췄다. 도움 필요하세요?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의 모습은 낮보다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나도 모르게 그녀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눈앞의 그녀에게서는 박지혜와 닮은 구석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물 좀 마시려고요. 그러자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방금 따른 물이에요. 아직 안 마셨어요. 내일 회사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도민준 씨.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예에 바르게 고개를 숙인 뒤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실 어머니께서 우리 두 사람을 엮어주려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윤세리 씨에게 오늘 밤 묵고 가라고 하신 거겠지. 나 역시 박지혜와의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그녀를 잊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았다. 아일랜드의 아침은 늘 옅은 안개로 시작되었다. 나는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블랙커피를 들고 있었다. 창밖으로 더블린의 거리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김진혁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계속해서 떠올랐다. 민준아, 나 진짜 못 참겠다. 너 떠나고 나서 천송이가 완전 미쳤어. 매일 너희 집 앞에서 죽치고 앉아서 내 아일랜드 주소 알아내려고 난리야. 걔 진짜 이상한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잘해줄 땐 맨날 그 소꿉친구 논편만 들더니 이제 내가 떠나니까 갑자기 내 소중함을 깨달았나 봐.
그 이현우라는 놈은 더 가관이야. 천송이가 계속 널 잊지 못하니까 손목을 그어서 자기랑 결혼하라고 협박했대. 지금 이 바닥에서는 다들 천송이 비웃고 있어.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고 얜 쓰레기를 주었냐고. 그리고 천송이 엄마랑 남동생도 제정신이 아니야.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천송이는 이현우랑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 뭐 지금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둘이 알아서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더는 너 괴롭히지 말고. 그 아래로도 천송이를 욕하는 말들이 이어졌다. 내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녀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 동안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르겠다. 어쩌면 매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정말 그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청혼까지 했던 거겠지. 하지만 그녀가 반복해서 내게 상처를 줄 때마다 이제 막 쌓이기 시작했던 작은 호감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나는 손가락을 움직여 무심하게 답했다. 다 지난 일이야.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로 시선을 돌렸다. 아일랜드 지사의 업무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윤세리 씨가 유능했지만 인수인계는 여전히 버거웠다. 요즘 나는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렸고 꿈에서조차 서류를 처리했다. 사실 이게 더 나았다. 적어도 박지혜를 떠올릴 시간도 한국의 골치 아픈 일들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으니까. 사무실 문에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리고 윤세리 씨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도민준 씨, 지난주 재무 보고서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서류를 건네받다가 내 손가락 끝이 그녀의 손에 스쳤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자연스럽게 손을 거두고 옆에 서서 기다렸다. 보고서를 넘겨보던 나는 문득 고개를 들고 물었다. 윤세리 씨, 연애해 본 적 있어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라 나 자신도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눈을 들어 차분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없습니다. 내가 다시 물었다. 왜요?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간단히 대답했다.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서류에 집중했다. 방금 나눈 대화는 그저 사소한 잡담에 불과했던 것처럼 그녀 역시 더는 말을 꺼내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내 어깨 위에 내려앉아 선명한 윤곽을 그렸다. 내가 마지막 서류까지 처리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녁에 비즈니스 파티가 있는데 주최 측에서 특별히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거절할까요? 나는 손을 저었다. 아니요, 가겠습니다. 외국의 비즈니스 파티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오가며 술잔을 부딪혔다. 나는 샴페인 잔을 들고 구석에 서서 낯선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내 과거를 알지 못했다. 그저 최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서 있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모두의 시선에는 존중만이 담겨 있었고 동정이나 호기심 어린 눈빛은 없었다. 어느새 윤세리 씨가 내 곁으로 다가와 꿀물 한 잔을 건넸다. 도민준 씨, 술은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죠?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제 업무는 대표님을 보좌하는 것이니 대표님이 계신 곳에 저도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눈을 살짝 희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은 일찍 퇴근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문득 물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대답했다. 하세요. 아일랜드에 오신 걸 후회하십니까?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한참 뒤에야 내 목소리가 들려왔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파티가 끝날 무렵 밤은 더욱 깊어졌다. 나는 꽤 많은 술을 마셨고 뺨은 술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윤세리 씨가 내 뒤를 따랐다. 내가 비틀거리자 그녀가 나를 부축하려던 순간 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천송이, 내 의아한 목소리에 윤세리 씨가 고개를 들었다. 호텔 입구에 천송이가 서서 우리 두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천송이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내게 달려와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 씨, 드디어 다시 만났네요. 친구한테 아일랜드에서 비즈니스 파티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나 해서 계속 여기서 기다렸어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그녀는 내게 그리움을 쏟아냈지만 술에 취한 나는 머리가 어지러울 뿐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윤세리 씨 곁으로 다가섰다. 윤세리 씨가 조심스럽게 나를 부축하며 천송이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죄송하지만 대표님께서는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군요. 다짜고짜 몸에 손대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손을 뿌리쳐졌을 때부터 이미 화가 나 있던 천송이는 윤세리 씨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사람은 내 약혼자야. 내가 뭔데 나한테 예의를 따져?
내가 얼마나 힘들게 민준 씨를 찾았는데 그 사람한테서 떨어져. 시끄러운 소리에 흐릿했던 정신이 조금 돌아왔다. 나는 감정 없는 눈으로 천송이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우린 약혼한 적 없고 결혼할 일도 없어. 천송이, 내가 알기론 넌 지금 이현우랑 결혼하기로 했을 텐데 내가 여기 온 거 그 녀석은 알고 있나? 그 말에 천송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한참 만에야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 애가 자살하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뿐이었어요. 민준 씨, 그때 일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현우가 계속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동의하는 척이라도 안 하면 정말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였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 집에서도 계속 압박했고. 하지만 민준 씨, 저랑 같이 돌아가요. 이번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꼭 당신이랑 함께 할 거예요. 다들 이해해 줄 거예요. 서늘한 밤바람에 실려온 그녀의 말이 내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술기운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천송이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천송이, 사실 너도 계속 알고 있었지. 내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현우가 벌였던 그 자살 소동 전부 연기였다는 거. 천송이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아니에요. 그 애는 정말.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내가 계속해서 그걸 받아줬기 때문에 그 녀석이 점점 더 비뚤어진 거라고. 나는 바람에 헝클어진 옷깃을 여미며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다. 마치 내가 널 대역으로만 생각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 돈과 내 자원, 내 모든 것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말이야. 이제 와서 돌아온 것도 결국 그런 것들 때문 아니었나. 천송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다가와 신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민준 씨,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뿐이었어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예전에 당신이 지원해줬던 돈 지금 다 갚을 수 있어요. 나는 옅은 웃음을 흘리며 내 앞을 막아선 윤세리 씨를 살짝 옆으로 비켜 세웠다. 천송이, 넌 사랑이 뭔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우리 최 그룹의 자원이 평범한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최 그룹 사업은 대부분 아일랜드로 이전했고 한국에는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 관리할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더는 날 찾아오지 마. 예전처럼 무작정 너한테 프로젝트를 넘겨주는 일도 없을 거고. 나는 멀리 반짝이는 불빛으로 시선을 돌리며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읊조렸다. 지혜는 절대 다른 남자 때문에 나한테 이러지 않았어. 내가 틀렸던 거야. 그러니 예전에 내게 줬던 것들 다시 돌려받을 생각은 없어. 그 말은 무거운 망치가 되어 천송이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후회라도 하는 거예요. 이 대역이 마음에 안 들기라도 했어요. 지난 몇 년간 당신은 늘 그랬어요. 당신 곁에 있는 건 분명 나인데 당신은 늘 나를 통해 다른 여자를 그리워했잖아요. 나는 그녀를 낯선 사람 보듯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래서 정신 차린 거야. 박지혜는 이미 죽었고 넌 영원히 그녀가 될 수 없어.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해.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야. 천송이가 내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대역이라도 상관없어요. 날 좀 봐요. 민준 씨, 내 얼굴 좀 보라고요.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이랑 닮았잖아요. 날 좀 봐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한 4년은 당신한테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거예요. 그녀의 손가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힘은 내 손목뼈를 부술 듯했다. 윤세리 씨가 즉시 다가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손 놓으시죠. 두 여자가 대치하는 사이 나는 가볍게 천송이의 손을 뿌리쳤다. 붉어진 손목을 문지르며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천송이, 그거 알아? 지난 4년간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건 널 그 사람으로 착각했다는 거야. 그 가벼운 한마디가 천송이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나와 윤세리 씨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 로비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우리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갔다. 마치 내가 처음부터 그녀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하늘에는 달이 높이 떠 있었다. 천송이는 우리를 뒤따라와 별장 앞에 차를 세웠다. 그녀는 윤세리 씨가 나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윤세리 씨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환하게 불이 켜진 집을 보면서도 그녀는 차마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2층 안방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이내 불이 꺼지고 별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천송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날카로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별장 앞을 지켰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집 문이 열렸다. 어제와 같은 옷차림에 윤세리 씨가 나왔다. 그녀의 열린 옷기 사이로 분홍빛 흔적이 희미하게 보였다.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자국이었다. 그녀는 쓰레기를 버리다가 천송이의 차를 발견했다. 그녀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할 말이라도 남으셨나요? 천송이가 차 문을 열고 내렸다. 그녀는 충혈된 눈으로 윤세리 씨를 쏘아보았다. 왜 민준 씨 집에서 나오는 거죠? 두 사람 무슨 관계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죽도록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는 건 알아요? 당신 같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고요. 분노가 그녀를 집어삼킬 듯했다. 말을 마친 천송이는 윤세리 씨에게 달려들어 뺨을 내리치려 했다. 하지만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녀에게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윤세리 씨에게 가볍게 잡혔다. 윤세리 씨는 그녀를 제압하고 귓가에 속삭였다. 제가 남은 건 당연히 어머님과 대표님께서 붙잡으셨기 때문이죠. 그분께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물론 알아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그 사람은 천송이 씨가 아니던데요. 말을 마친 그녀는 천송이를 밀쳐냈다.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다. 대체품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내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말에 격분한 천송이가 다시 손을 휘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세리 씨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에 있는 벽에 세게 부딪혔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천송이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이내 가차없이 그녀의 뺨을 내리쳤다. 천송이가 비틀거렸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충혈된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 씨, 저 여자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제 설명은 들어보지도 않고 저 여자 때문에 절 때리는 거예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너도 예전에 아무 증거 없이 내가 이현우를 괴롭혔다고 확신했잖아.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그 한마디에 천송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나는 윤세리 씨를 부축하며 떨고 있는 천송이를 내려다보았다. 어제 충분히 말했을 텐데. 천송이, 대체 누가 이렇게 끈질기게 구는 거지? 천송이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녀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윤세리 씨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내게 기대어 있던 윤세리 씨를 밀어내며 냉담하게 물었다. 누가 멋대로 행동하라고 했죠? 내 목소리는 초겨울 서리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내게 밀려 반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옷깃에서 희미한 술 냄새가 났다. 어젯밤 내가 그녀의 옷에 토했을 때 남은 흔적이었다. 그때 나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나도 모르게 그녀의 가슴팍을 긁어길고 붉은 자국을 남겼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그녀에게 나를 신경 쓰지 말고 떠나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그녀는 멋대로 내가 쓰던 방에 머물렀고 심지어 아침 일찍 나가 천송이와 마주치기까지 했다. 윤세리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제 너무 취하셔서 걱정이 좀 됐습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윤세리 씨, 혹시 나 좋아합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의 귓가가 후끈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왜요? 나는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마치 오늘 날씨를 묻는 것처럼 무심하게 말했다. 당신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니까요. 당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난 그런 쪽으로 생각 없습니다. 윤세리 씨, 앞으로 사적인 감정을 업무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내 곁에서 다른 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눈에 서렸던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며 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마음이 사라져 위층으로 올라갔다. 사실 나도 윤세리 씨에 대한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그녀에게서는 박지혜의 그림자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녀가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좋아한다고 하기엔 또 그런 감정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눈치챘을 때 나는 가차없이 선을 그었다. 지금의 나는 누구에게도 어떤 약속도 해줄 수 없었고 누구의 인생도 망치고 싶지 않았다.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다. 김진혁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천송이, 너한테 갔냐? 이현우 그놈 완전 미친놈이야. 지금 최 그룹 본사 앞에서 현수막 들고 내가 상간남이라고 자기 안에 꼬셨다고 시위하고 있어. 그런 여자를 보물처럼 여기는 놈도 걔밖에 없을 거다. 내가 지금 너희 사귈 때 걔네 둘이 붙어먹었던 증거 모으는 중이야. 하룻밤 사이 나를 향한 비난으로 들끓던 인터넷 여론이 다시 한번 뒤집혔다. 김진혁이 공개한 증거는 폭탄과도 같았고 이현우가 공들여 만든 피해자 이미지를 산산조각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CCTV 영상, 심지어 병원 진단서까지 모든 증거는 이현우의 자살 소동이 치밀하게 계획된 쇼에 불과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한 녹음 파일이었다. 나와 천송이의 결혼식 전날 이현우가 친구에게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는 내용이었다. 천송이 그 바보,
내가 죽는 척만 하면 뭐든지 다 들어줘. 도민준이랑 결혼하는 것도 파투 낼 수 있다고. 정식 남자친구가 뭐 대수야? 어차피 나한테는 안 되지. 비난의 화살은 순식간에 이현우에게로 향했다. 천송이가 그 소식을 들은 것은 공항에서 막 나오고 있을 때였다. 짐을 찾으려던 그녀의 행동을 비서의 다급한 전화가 멈추게 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이현우 씨가 지금 최 그룹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 그룹 옥상에는 것엔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현우는 옥상 난간에 서서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소꿉친구고 내가 먼저였는데.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댓글창에는 동정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조롱이었다. 또 시작이네. 그놈의 자살서. 이번엔 진짜 뛰나. 미리 구급차 불러놔야 하는 거 아님. 그냥 빨리 뛰어내려라. 시간 아깝다. 천송이가 옥상으로 뛰어 올라왔을 때 이현우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외쳤다. 송이 누나가 왔어. 역시 날 걱정하고 있었어. 하지만 천송이의 표정은 끔찍할 정도로 굳어 있었다.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운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구겨진 옷차림에서는 음울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내려와. 이현우가 불쌍한 척 말했다. 그게 무슨 말투야? 도민준 씨가 뭐라고 했어? 왜 그 사람 찾아갔던 거야? 나랑 결혼하기로 했잖아.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글을 달랬다. 이현우 씨, 일단 내려와서 얘기로 풀어요. 천송이가 갑자기 웃었다. 그 웃음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씩 옥상 난간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이현우, 이제 그만하지? 뛸 거면 빨리 뛰어. 맨날 쇼하지 말고. 이제 너한테 질렸다고. 주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이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휴대폰을 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천송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말했잖아. 자살로 협박하는 게 내 특기 아니었어? 나 여기 왔으니까 이제 뛰어내리라고. 이현우는 온몸을 떨며 그녀에게 달려들랬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발이 미끄러졌다. 비명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뒤로 기울었고 두 손은 허공을 허우적거렸다. 천송이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그의 손끝만을 스쳤을 뿐이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모두의 귓가에 울렸다. 세상이 그 순간 멈춘 듯했다. 천송이는 옥상 난간에 서서 아래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귓가에는 날카로운 이명만이 맴돌았다. 병원 복도, 수술실에 붉은 등이 켜져 있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천송이의 뺨을 내리쳤다. 어릴 때부터 너랑 같이 자란 현우야. 어떻게 그런 말로 애를 자극할 수가 있어. 천송이는 피하지 않았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중얼거렸다. 죽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이현우 어머니가 달려들어 그녀를 핥히었다. 날카로운 손톱이 그녀의 몸에 상처를 냈다. 내 아들 잘못되면 내 목숨으로 갚아야 할 거야. 내 목숨으로. 수술실에 불이 꺼지고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나왔다. 그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한마디의 복도는 정적에 휩싸였다. 이내 이현우 어머니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천송이의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천송이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 히스테릭한 광소로 변했다. 벌 받는 거야. 이건 다 벌이야. 우리 모두 틀렸어. 처음부터 잘못됐던 거야. 그녀는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모두가 경악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병원 옥상으로 향했다. 바람에 그녀의 옷자락이 날렸다.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에는 예전에 내가 억지로 찍었던 우리의 사진이 켜져 있었다. 이현우와 천송이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마지막 서류에 막 서명을 마친 참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김진혁의 착잡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이현우가 진짜 뛰어내릴 줄은 몰랐어. 맨날 쇼만 하던 놈이었는데. 근데 천송이까지 따라 뛰어내릴 줄이야. 진짜 사랑이었는지 죄책감이었는지 모르겠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 지난 일은 더 이상 꺼내지 마. 나는 미간을 문지르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전의 오해 덕분에 최그룹은 뜻밖에도 동정 여론을 얻게 되었고 한국 지사의 주가까지 깨올랐다. 원래 사업을 완전히 아일랜드로 옮기려던 나는 잠시 망설였다. 결국 한국에 한번 들어가서 회사를 재정비한 뒤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 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한국의 친구들과 다시 만날 생각도 없었다. 서둘러 회사로 가 모든 일을 처리한 뒤 나는 다시 추모 공원을 찾았다.
나는 데이지 꽃다발을 박지혜의 묘 앞에 놓았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마치 평생 사랑했던 소년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처럼. 지혜야, 이번에 떠나면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지난 시간 동안 늘 생각했어. 왜 죽은 게 내가 아니고 왜 나만 남아서 이 모든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너와 닮은 사람을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내가 틀렸던 것 같아. 처음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너는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나는 손을 들어 사진 위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7년이 지났네. 이제야 겨우 놓아주는 법을 배웠어. 너를, 그리고 어리석었던 나 자신을. 안녕, 박지혜.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게.